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혹시 내 빚까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아닐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상속이라는 건 재산뿐 아니라 남은 빚까지 모두 자식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었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당신이 남긴 빚으로 인해 자식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였던 김노인께서는 평생 어렵게 살아오셨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다 빚이 쌓였고 그 채무를 정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두 딸은 알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빚 때문에 뒤늦게 상속 포기 신청을 하느라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어버린 거죠. 혹시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밀어두셨다면 오늘만큼은 그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부모님이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식에게 짐되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제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이라 하면 보통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속은 부모님의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자녀에게 모두 함께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 역시 부모님의 부채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부모님의 이름으로 된 빚이 남아있다면 자식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단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같은 법적 절차를 신청해야 빚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 재산 분할 신고 기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은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지나가 버립니다.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마음 추스르기도 전에 법원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부모님의 빚은 자동으로 자식에게 상속되고 그 순간부터 자식은 법적으로 채무자가 됩니다. 빚까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대부분 이 법적 기한조차 모릅니다. 부모님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들려온 부모님의 부채 소식에 당황한 채 아무 대처도 못한 채 기한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기한 안에 상속 포기를 결심한다 해도 법원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빚증명자료 등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상속 포기 신청 자체도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해 가정법원에 가서 대면 접수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식들은 큰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될까 두려움에 시달리고 혹여 법적 책임이라도 생길까 걱정에 잠 못 이루게 되지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마지막까지 이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미리 준비하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3가지 준비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준비는 바로 내 재산과 빚의 현황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본인 재산과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 통장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카드론이나 소액 대출은 깜빡 잊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재산과 빚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식에게 큰 혼란을 남기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자녀가 아버지의 대출 통장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기한이 지난 연체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류를 찾느라 집안을 뒤지고 아는 은행마다 전화를 돌리며 잔액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겨운 자녀가 이런 상황까지 겪게 된다면 그 심적 부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자신의 재산과 부채를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예금 통장 목록을 작성합니다. 은행 이름, 계좌번호, 잔액까지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각종 대출 등 빚으로 남아있는 항목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 대출 금액, 남은 상환 일정 등을 표로 정리해 두면 자녀 입장에서 파악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정리된 재산 목록과 빚 목록은 서류 파일로 보관하거나 컴퓨터 문서로 만들어 두셔도 좋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직접 보여주기 부담스럽다면 믿을 수 있는 자녀 한 명에게만 전달하거나 상황 발생 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파일 보관 장소와 비밀번호를 따로 메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 자녀가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알지 못했던 빚 때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것도 꼭 권해드립니다. 평소 생활비로 사용하는 통장을 따로 마련하고 모든 입출금은 이 통장에서만 하도록 관리하면 혹시 사망 후 상속 절차가 진행될 때 자녀가 통장 내역을 확인하며 혼란을 겪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 통장을 따로 관리하면 다른 예금 통장들은 재산 정리 목록에 넣어 보관할 수 있고 생활비 통장은 별도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자녀들은 수십 개의 통장을 일일이 확인하고 정리하느라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것도 자식에게 짐을 남기지 않기 위한 부모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예금 통장 목록을 정리하기. 둘째, 모든 빚을 항목별로 정리해 문서로 보관하기. 셋째, 생활비 통장은 따로 만들어 관리하기. 이렇게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자녀가 불필요한 고생을 하며 부모님의 빚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빚을 본인이 알고 본인이 정리해 두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짐 되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과 빚을 정리했다면 이제 두 번째 준비는 바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절차를 자녀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자녀가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모르는 자녀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상속포기란 부모님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은 부모의 재산뿐 아니라 빚도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한정 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즉, 부모의 빚이 많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을 넘어서까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집 한 채가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빚이 남았다면 한정 승인을 통해 집을 처분한 돈으로만 빚을 갚고 그 외 추가로 갚을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정 승인은 부모 재산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선택하는 절차이고 부모 재산이 전혀 없고 빚만 많다면 상속 포기를 택하게 됩니다. 자녀가 상황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차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절차를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자녀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장례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려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 서류 등 복잡한 서류를 챙겨야 하며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하고 직접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게다가 자녀가 전국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빚을 처음 알게 된 충격 속에서 가정법원을 찾아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자식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도 큰 혼란과 부담을 겪게 됩니다. 혹시 서류 한 장이라도 빠지면 법원에서 반려되며 기한이 지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준비하다 기한을 넘겨 결국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한번 기한을 넘기면 빚 상속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채무가 적다고 방심하다가 자식들끼리 왜 아무도 서류를 내지 않았느냐며 서로를 원망하는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꼭 해야 한다고 자녀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말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면 상속포기 방법과 준비 서류를 직접 메모지로 정리해서 자녀에게 건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종이에 적는 것이 어렵다면 음성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꼭 알려야 하는 부모님의 마지막 조언이니까요. 혹시 아이들이 절차를 어렵게 느낀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시청 무료 법률 상담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법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안내하면 도움이 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방법, 서류 준비 목록, 부모님 주소지 법원 위치까지 적어둔 자료를 남겨둔다면 자녀가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보호, 그것이 바로 이 절차를 알려주는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떠난 슬픔 속에서도 이 절차를 마주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안내 하나가 자녀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사망한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이 기한을 넘기면 빚 상속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준비된 부모는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어서 3번째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방법까지 자녀에게 알려주셨다면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준비할 3번째 단계는 법적으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유언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종이에 써둔 유언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장을 남기는 것입니다. 먼저 자필증 서유언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손글씨로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을 남긴 뒤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분실될 위험이 있고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공정증서유언입니다. 공증사무소나 법원에서 공증인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유언은 법적 효력이 확실하게 인정되며 서류가 분실될 걱정도 없습니다. 이렇게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남겨두면 남겨진 재산이나 빚을 두고 자녀들끼리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상속 재산의 분배뿐 아니라 내게 빚이 남아있을 경우 상속 포기를 하라는 내용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조언이자 지침이 되는 것이죠. 유언장은 돌아가신 뒤에도 자녀에게 남기는 부모님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선택에 기준을 남겨줄 수 있는 소중한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상담을 받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공증사무소는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가정법원 후견인 지정입니다. 혹시 부모님 스스로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치매나 인지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가정법원에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자녀가 부모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빚을 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 형제끼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배우자나 자녀뿐 아니라 변호사, 친척, 공공기관 등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언장과 후견인 지정, 2가지 법적 조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남겨질 자녀들에게 큰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남겨진 재산과 빚을 두고 가족들끼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돈 문제로 가족이 원수가 되어버리기도 하지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은 바로 재산과 빚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주는 일입니다. 법적 조치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법원에 문의하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준비 중 유언장과 법적 보호 조치는 자녀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보호막입니다. 내 재산을 내가 정리하고 내 빚을 내가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짐 되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부모님이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내 재산과 빚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 갚지 못한 대출, 소액 카드론까지 모든 재산과 부채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 목록을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문서 파일로 정리해 보관하면 자녀가 갑자기 부모의 빚을 떠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방법을 자녀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들은 3개월이라는 법적 기한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신청을 해야만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란 모든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한정 승인은 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는 절차입니다. 이 차이와 신청 방법을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유언장과 후견인 지정 같은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나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상속 재산 분배와 빚 정리를 미리 안내하면 자녀가 남겨진 재산과 빚으로 다투지 않게 됩니다. 또한 판단력이 약해진 경우를 대비해 가정법원에 후견인을 지정해 두면 자녀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준비는 모두 부모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지막까지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재산과 빚을 정리하는 준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괜찮겠지, 혹시 내 자식들은 잘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는 자녀를 고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내 재산과 빚을 점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고 법원에서 상속 포기 서류를 작성하며 눈물 흘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작은 준비 하나로 자녀는 그런 짐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계기로 한 번쯤 자신의 재산과 빚을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식에게 짐되지 않는 부모, 후회 없는 인생 정리를 위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부모님의 지혜로운 준비를 위해 노 교수의 지혜 노트가 함께하겠습니다.